(2023년 6월 26일) 이정훈입니다. 군에서 여군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징조입니까? 솔직히 한번 따져봤으면 합니다. 해군에서 마지막 금례의 벽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드디어 여군도 잠수함을 타게 됐습니다. 삼천도급 잠수함 장보고3라 그러죠. 이 장보고3에 탈 여군 부사관 7명이 선발됐고, 지난 5월 달에는 여군 장교 2명이 이미 선발됐습니다. 도합 9명의 여군은 해군 잠수함 사령부 산하 교육훈련전대에서 올해 말까지 훈련을 받은 후 정식으로 대한민국 잠수함에 승함하게 됩니다. 아마 해군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여성들의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서 더 좋다고 환영하겠지만, 남성 위주로 된 군인 사회는 상당히 곤욕스러워할 겁니다. 우선 여군들이 진출해 있는 다른 부대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은 없고 5군단, 6군단, 7군단, 8군단, 그리고 수도군단이 있죠. 이 중에 제7군단이 기동군단입니다. 7군단의 밑에는 맹호부대로 유명한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11사단, 8사단, 또 몇 개죠? 등등 4개의 기보사단이 있습니다. 이 기보사단에는 여단이 있고, 여단에는 대대가 있는데, 대대에 이제 전차대대가 있죠. 이 전차 안에 여군들을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차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전차병들은 우락부락한 큰 남성들을 잘 뽑지 않아요. 좀 작은 친구들을 뽑죠. 근데 이 전차가 그 안에서, 요즘 전차는 K2 전차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렇게 포를 쏘고 난 다음에 이 포탄을, 전차 포탄을 이 병사가 넣어서 다시 들어서 넣어줬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무거워요. 포탄이 굉장히 무거워요. 요즘은 이제 자동 삽탄이 되니까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여군들이 하기에는 힘들고 무거운 일이 많습니다. 자, K2 전차 같은 경우는 자동 삽탄이 되니까 그 전차가 굉장히 크지만 내부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 안에서 뭐 그렇게 힘든 건 적다고 하지만, 실제로 작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군이 여러 가지로 전차를 노리고 쏘게 되죠. 그럼 전차도 맞으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파괴가 안 되기 위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전차 이 주변에다가 주렁주렁 방탄복을 입힙니다. 이거를 여자 스커트, 치마처럼 스커트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폭약을 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갑옷처럼,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쪽에서 포탄이 날라오면 이 포탄이 꽝 터져갖고 저쪽에서 날라오는 포탄의 힘을 상쇄시키면서 전차는 피해를 안 미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 스커트를 달 필요가 없지만은 전시가 되거나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스커트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폭약 덩어리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는 죽으나 사나 전차병들이 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자동으로 달아줄 수 방법이 없죠. 나가서 달아야 되니까. 이거를 무게가 한 10kg 가까이 돼요. 7 내지 8kg 되는데, 여군들이 잘 못 달아요. 결국은 여군 승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남자들이 달아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각 전차 대대에서는 우리 부대인 여군 보내주지 말아 달라 그랬는데, 이미 방침 때문에 여군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전이나 훈련을 할 때 이 스커트 날 때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모든 군사 작전은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요때는 요거를 해갖고 몇 분 내에 또는 몇 시간 내에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착착 시간에 맞춰 돌아가야 돼요. 이 몇 시간 내에 스커트를 다 달고 작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못 달고 들어가게 되면은 파괴되는 전차가 늘어나겠죠. 못 달아도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달고 갈 것이냐, 다 달고 갈 것이냐는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 달고 가다 보면 늦어지게 되면 이 부대는 일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고 저쪽 부대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작전이 엉키게 되죠. 전차부대에서는 여군을 그렇게는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지휘관들이나 또는 정차 남자 병사들이 애를 먹는다 그래요. 즉 K2 전차는 자동 삽탄이 되기 때문에 이 장전수를 하나 없앴거든요. 과거 전차라면은 4명이 타니까 그나마 스커트를 빨리 달 텐데 이건 3명이니까 더 늦어. 그 중에 1명이 여군이라 그러면 더 늦어지는 거죠. 자, 해군에서도 사실 여군을 상당히 안 태우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군의 막사와 달리 해군은 배라든지 이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거기에 또 남성 위주로 된 사회에 여성 군인이 들어오면은 성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상당히 애를 좀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는 여군들은 뭐라 그럴까, 화장품도 덜 지급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해군배를 여러 차례 타봤는데 여름날 더워지면요, 이 당직이 아닌 친구들은 훌렁훌렁 벗고 워낙 더우니까 그러고 지냅니다. 여군이 있으면 이제 옷을 다 입고 지내야 되고 그걸 상당히 불편해하는 걸 봤었어요. 또 여군들 그 숙소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길 또 지켜야 되는 이런 문제.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잠수함인데 잠수함은요 진짜 좁아요. 저 잠수함에 들어가 봤습니다. 작전 중인 잠수함은 타지 못했지만 부두에 들어온 잠수함은 타봤는데 이 승조원들 자는 데가 그냥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 어뢰 있죠, 어뢰. 어뢰 길이가 있는데 어뢰를 넣는 그 사각통 위에다가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관 크기에 관. 딱 누워서, 그러니까 제 키가 180이 넘습니다. 제가 누우면 아래 위로 꽉 낍니다. 키도 180이 넘으면 안 돼요. 몸무게 뚱뚱한 친구들은 옆으로 삐져나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마르고 키 작은 친구들을 주로 하는데 그걸 삼직제로 돌아가죠. 8시간씩 쉽게 말하면 준비하고 쉬고 자고 일하고 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잠자리를 자기 고유의 잠자리가 없죠.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사생활도 없습니다. 워낙 군함보다도 더 좁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래도 저 군함을 타고 나가면은 요즘은 저 독도에 가도 핸드폰 터지거든요. 독도에 가면 핸드폰 갖고 뭐 집에 전화라도 하고 부인한테 전화라도 하는데, 그리고 또 군함은 배 타고 나면 우리 무궁화 위성 때문에 TV 다 볼 수 있어요. 잠수함은 TV도 못 보고 핸드폰도 안 되고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USB를 잔뜩 갖고 가서 그냥 영화만 쉬는 시간에 그것만 줄창 봅니다. 나중엔 서로 돌려보다 보면 그것도 한 1년 타다 남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사생활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맨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의 사정까지 다 알게 됩니다.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어려운 데라서 미국도 이 잠수함에는 여군을 참 안 태웠습니다. 근데 미국 잠수함은 전부가 원잠이에요. 핵추진이에요. 핵추진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핵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못 견뎌 그랬지 한번 자망하면 끝까지 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자로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전기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잡아가지고 전기 분해하면은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 산소 마시면서 사람이 못 견뎌서 식량이 떨어져서 올라오지 산소 부족이나 그 연료 부족으로 배가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갑갑한 상황에서 견딜 때 그래서 영화 보게 되면은 미국 원잠에서는 담배도 피우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잘 못 피우게 합니다. 담배를 피워도 그걸 처리할 수가 있죠. 산소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조건이 때문에 이제 여군들을 그나마 태우는데, 우리 잠수함들 장보고 1은 1800톤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2000톤짜리인가 그 장보고 2도 작고 3000톤짜리도 작은데 여군을 태우게 되면은 또 서로가 남녀간에 조심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여군을 왜 태우게 됐냐? 이제 솔직한 얘기. 제가 한 며칠 전 방송에서 50만 대군 시대를
열렸다. 우리 국방백서에 이미 50만 대군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만 대군에 비해서 10만이 줄은 건데 10만이 줄었으면 사단을 10,000명으로 보게 되면 10개 사단이 없어진 거예요. 10개 사단이 근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원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없앴지만은 상비사단 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엉터리냐? 각 분대, 소대, 중대 단위로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명이 분대원이었다면 지금은 8명, 7명이 분대원이 돼 있고, 유사시게 되면 여기 예비군이 들어와 채우는 거죠. 근데 이걸 임시로 지금 여군으로 채우고 있는데 여군을 집어넣어도 50만 밖에 안 된다는 현실. 그래서 제가 이게 국방도 경영을 해야 된다. 이게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군이. 자, 어느 기업체에서 60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가 50만 직원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대 연병장 200개가 사라지고 막사 200개 대대가 사라지고 그런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우리 소총 10만 자루가 남는 거예요. 파이버가 10만 자루가 남는 거, 10만 개가 남는 겁니다. 수통이 남는 거고. 그럼 이거 어떡할래?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도 덜 나가니까 그러면 그 남는 돈은 어떻게 쓸래?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그 문제를 여군을 쓰는 걸로 갔는데 미국은요 굳이 여군을 안 써도 돼요. 미국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데 미국은 여유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런 미군조차도 여군들을 지휘관들을 만나면 특히 잠수함이나 해군 쪽에서는 가급적 여군 쓰는 걸 늦추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하고 우리 해군들도 웃고 그랬었는데 현실화 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국방을 지금 진짜 고민해야 될 겁니다. 50만 대군이에요. 지금 제가 대학교 갈 때는 한 7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 중에 남자가 절반이라 그러면 조금 더 많으면 40만이니까 2년만 모이면 80만 대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남아 돌았습니다. 지금은 대학 시험 보는 사람들이 30만이 안 돼요. 그럼 남자가 15만 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50만 대군 만들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군을 운영할래? 일단은 여군을 쓰는데 여군을 쓰게 되면 아까 전차 부대에서처럼 작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게 잠수함 부대나 이런 데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또 요즘 가끔 이제 성 문제 갖고 여군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큰 군에서 참모총장, 공군총장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난리가 치는데 이제 점점 그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적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남녀 문제를 군이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렇게 해서 여군들의 영역이 높여지는 거를 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여군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남군들이 또 고생을 한다 그러면 남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이정석 국방부 장관, 각군 총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이젠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사회 추세 때문에 여성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 쓸 것이냐.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작전 부대까지 다 쓴다. 아니다. 이런 거. 근데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했지만, 그 여성들은 좀 이렇게 중장년 여성들이라서 남성들 하는 만큼 일을 해줍니다. 근데 군인들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게 좀 약해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돼요. 50만 대군입니다. 10만 대군이 사라졌어요. 이걸 여군으로 다 채울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래? 아니면 솔직하게 우리 복무기간을 24개월이라도 늘릴래? 복무기간을 24개월이라도 늘릴래?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복무기간은 줄여가면서 또 여성 채용은 늘려가면서 또 북한에 대한 작전 대비는 강화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모순입니다. 국방 경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 삭제 등 하면서 이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개혁, 노동개혁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서 김관진 전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만들었는데 진짜 고민할 거는 이런 국방 경영입니다. 여군을 쓰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달리 풀어가야 되는지, 여군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걸 저는 확실히 주장하고, 앞으로 같은 이 문제를 놓고 좀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해법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